플로어에서 혹시 한 분 정도 발표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오늘은 이 패널 토론자분들에 대해서도 또는 아니면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꼭 오늘 발제 내용과 관련이 없는가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 과감한 복지 재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최근에 그 공기업 홍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 LH나 SH 부채에 대해서 또 한쪽에서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는 대단히 그걸 심각한 문제로 하나 제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들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부 GDP 대비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심각지 않다면 또 하나는 또 자산에 대비해서 또 가계부채의 또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심각한 건지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자발적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좀 집에 예. 공기업 부채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드리고요. 또 가계부채 심각성 있고 요거는 좀 네. 우선 이 문제부터 좀 답변. 공기업 부채가 특히 LH 부채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공기업 아까 말한 건 정부 부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공기업 부채는 심각하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 부채에 대한 논의는 저희들이 우리 오건호 실장님 지금 한참 연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서 통제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기업 부채 한다고 그래서 물론 뭐 언론에서 하고 압박을 가는 건 중요하겠지만 이게 정부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안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연구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공기관 OECD가 공부한 것처럼 공공기관 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확충을 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공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부터 바꾸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기업 평가 기준을 다 바꿔야 돼요. 그거 안 바꿔놓고 놔두면 공기업 부채를 줄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평가 기준에 적용 안 되면 안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 공기업의 그 거버넌스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그 시민단체나 시민사회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말 명실상부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그런 걸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공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 평가 기준부터 싹 다 다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부채 계속 통제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간다면은 뭐 아까 말한 국가부채나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그러나 어쨌거나 그것과 별개로 국가부채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국가부채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제 그 쌍둥이 부채 문제가 항상 이야기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하고 우리나라 비교할 때는 일본은 이제 부채 규모도 크지만 자산 규모도 워낙 압도적으로 커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단순히 부채 규모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여하튼 우리 또 자산 대비 부채 재정부보다 우리 김 선생님이나 김병헌 원장님 잘하실 것 같은데 그냥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저는 홍원 선생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주로 부채에 대해서는 이제 현 집권 세력을 공격하는 데 주요 이게 소재가 되니까 대부분 다 시민사회단체로서 이렇게 비판하는데 제가 요것만큼은 이후엔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기업에 숨긴 부채들이 있는데 그 규모는 크진 않고 그리고 공기업 부채가 있는 만큼 공기업 부채는 대부분 또 그게 투자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쪽 보면 이게 부채지만 그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채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저는 이제 공공기관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부정적 이미지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게 이게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LH는 좀 독특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 지면서 난 부채라는 건 당연히 예산에서 보조해 준 문제인데 정부의 이제 개발 사업이라든지 국가 사업하면서 진 부채들이 있죠. 이렇게 정치적 사업들 요건 좀 심각하죠. 뭐 그것도 LH 정도만 좀 예외로 보고 전체적으로 저는 전체 국가 부채나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 좀 비판적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균형감 있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민간 부채에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규모의 적정성도 하나의 논란거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성격의 문제일 겁니다. 그 부채가 대부분 이제 상당수 주택 관련된 부채이고 부동산 주택 시장에는 대단히 버블이 많다 보니까
올리면 올리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게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그 성격이 대단히 이런 표현돼요. 불량한 혹은 대단히 불안정한 부채라는 것 오히려 그게 더 논의의 초점이지 않을까. 예. 잠깐만. 그러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 정부가 이제 이 복지 지출을 억누르기 위한 이제 그 방편으로서 그 핑계로서 이제 정부채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이용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강구할 수 없는 거는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거는 이제 연기금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연기금 지금 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아니면 지금 공무연금 이런 것이 지금 그 받아놓은 굉장히 큰 자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그걸 받아놨고 자기들이 나중에 그 지불해야 되는 의무의 가치를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그걸 비교하면 현재 이제 마이너스가 사실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민자 사업 같은 거 하면서 사실은 그런 거는 현재 그 정부시 안 들어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민자 사업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에서 만약에 손해가 나면 민간 기업에도 물어주기로 한 지자체에서 사업해놓고 물어주기로 해놓은 거 지금 계약이 묶여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그것이 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통계도 그걸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어느 정도는 주시하면서 그것부터 문제를 봐야 되는 거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하신 말씀 있으시고. 그래서 조금만 예, 그러시죠. 모든 부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 규모보다 비율이 되게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도 사실은 국가 부채 규모로 말하면 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비율이 얼마냐, GDP 대비 비율이 얼마냐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국가 재정 위기냐 아니냐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들은 이제 그 분자가 되는 그러니까 부채 규모 자체, 절대 규모 자체를 이제 줄이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리스도 사실은 분자가 줄어드는 속도, 부채 규모를 긴축을 해서 줄어드는 속도보다 분모인 GDP가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비율이 팽창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성장률이 일정한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오건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규모, 그 적자가 나도 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가계부채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계부채가 900조다 1000조다라고 하는 그 규모도 문제인데 비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크게 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 자산이 같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거꾸로 하죠. 오히려 분모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근데 가계부채는 자산 특히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자산 대비 부채를 잡는 비율을 잡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자산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부동산 자산, 그 분모인 자산이 부동산 자산이 있고 두 번째가 금융 자산이 있는데 현재는 그 자산이 분모가 되는 부동산 자산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확 줄어들어 버리면 어느 순간에 부채 비율은 순식간에 뛰어오를 수가 있고 금융 자산도 워낙 주가 변동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시총 변화에 따라서 분모는 얼마든지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해봐야 되는 거는 가처분 소득분의 부채 비율이고 통상 그래서 뭐 그게 149%다 150%다라고 하는 거는 가처분 소득 대비이고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마음대로 오르거나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환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자산 대비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가처분 소득 대비로 그 비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분야에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좋은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물론 대상이 2012년 예산안이지만 지금 넓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귀한 제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끼리 할 이야기가 아니라 국회에 전달되는 이야기인데 국회에서 오신 분이 계신 거에 아마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주관하신 신부님께서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예산이 심의되는 과정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재생산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유찬 선생님, 이현희 선생님 그 네 분의 토론자 선생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2012년 예산안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